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근육풀기 건강법에서 머리목 위쪽으로 한 건강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손 쪽으로 넘어간 과정에서 제가 최근에 2022년 2월 달에 약 한 달에 걸쳐서 전혀 운동을 하지 않았어요.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있는데, 한 달쯤 지나니까 이 오른쪽 팔 회전근, 그러니까 이거를 팔을 올리는 게 굉장히 아프고, 그 다음에 뒤로 제치는 것도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건강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제가 보면은 왼손은 문제가 없었는데, 여태까지 한 번도 문제가 없었는데, 오른팔 쪽에는 문제가 약 20년 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약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뒤로 젖히면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 그 나이로 치면 40이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정확히 기록을 해놓지 않아서 언제 있는지 그 구체적인 나이라든지 연도를 모르겠어요. 근데 약 20년 전 같아요. 그러니까 약 40이 넘어서 40이 넘어서 어느 날 이게 뒤로 젖히는데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가지고 제가 정형외과에 한번 그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뒤로 팔을 젖히는데 굉장히 아픈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게 이제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약을 처방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약은 처방해 드리지 않는데 대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은, 아프지만 뒤로 젖히는 게 아프더라도 참고 계속 그 뒤로 젖히는 노력을 해서 아픔을 견디고 그 근육을 자주 사용을 해가지고 안 아프도록 그렇게 해서 극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무슨 이야기냐면은, 어떤 약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거가 아니라 근육을 사용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근육을 아프더라고 하더라도 그 근육을 자주 사용해서 그 아픔을 이겨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그 이후로 제가 지속적으로 뒤로 젖혀가지고 팔을, 아프지만 점점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요. 아프지만 점점점 그 아픔의 정도가 약화되고 더 이렇게 그 뒤로 이 팔을 올릴 수 있고 그런 그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극복한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다시 오른팔에 2022년 2월 달에 약 한 달간 팔을 사용하지 않고 몸을 사용하지 않았더니 바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약한 부분에 문제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팔에 뭐냐면은,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아프고 뒤로 젖히는, 전에는 20년 전에는 위로 올리는 건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뒤로 젖힐 때 아픔이, 통증이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위로 올릴 때도 아프고 뒤로 젖힐 때도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양쪽은 아픈데, 그래서 그 전에는 운동을 했을 때는 안 아팠는데, 운동을 약 1개월 동안 전혀 안 하고 팔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3월 달부터 제가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리는 운동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움직이고 뒤로 젖히고 아픕니다. 이렇게 젖히고 나면, 위로 하고 나면 아프고 굉장히 아픈데 아픔을 참고 지속적으로 했더니 이제 위로 올리는 것은 극복이 됐어요. 전혀 아프지 않아요. 이제 약간 통증이 있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어, 위로 올리는 것은. 그런데 뒤로 젖히는 건 아직도 통증이 있습니다. 뒤로 젖히는 것은.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는, 20년 전에는 그래서 그냥 운동으로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는데, 지금 제가 하는 것 방법이 지금 발과 종아리와
이 목 위에 얼굴 모든 근육, 혈관 근육까지 해서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른팔을 올리고 내리고 할 때 이 근육이 이쪽에 그 회전근 쪽에 그 근육이 굉장히 아픕니다. 눌러보면 뭉쳐 있어요. 근육이 뭉쳐 있고 심지어는 그 안쪽에 혈관까지도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눌러주고 움직일 때 뭉쳐 있는 부분을 풀어주고 하면은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쪽 아래쪽의 근육도 풀어주고 모든 근육을 이쪽에 이제 팔 위쪽에, 그러니까 팔 여기 팔 뒤꿈치 위쪽의 근육을 만져서 뭉쳐 있고 아픈 부분을 다 풀어주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뒤로 젖힐 때는 어떤 그 근육이 또 사용되냐면은 견갑골 쪽에 있는 근육이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눌러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거기를 풀어주면 뒤로 젖히는 게 통증이 약화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견갑골 주위의 근육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견갑골 주위 이렇게 위쪽을 이렇게 눌러봤을 때 아픈데 거기는 아마 근육보다는 혈관인 것 같아요. 혈관 근육을 풀어주었을 때, 혈관 근육을 풀어주었을 때 혈관이 이제 말랑말랑해지겠죠.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오른팔을 움직이는데 회전근도 필요하고 이쪽에 있는 모든 근육이 다 사용되는 거예요. 견갑골에 있는 근육까지 뭐냐면은 사용되기 때문에 이런 그 전반적인 근육 풀기를 통했을 때 2020년 전에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운동으로만 해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더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이번에는 3월달 지금 4월 27일이니까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했더니 상당히 이 팔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아프다고 그래서 그대로 방치해두면 더 아파집니다. 근육이 뭉치고 혈관 근육도 안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쪽으로 가는 거죠. 아프다고 하더라도 아픔을 참고 근육을 풀어주고 움직이고 그리고 또 그 근육이 뭉치면 다시 풀어주고 혈관 근육도 풀어주고 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른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건강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목 위쪽에 근육 풀기를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했지만 다음번에 지금 팔에 손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거의 다 해결됐어요. 근데 다음 시간에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가지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그러니까 발 쪽의 근육 풀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서 뒤꿈치 각질 문제도 해결하고 했는데 손의 각질과 손톱 윗살 이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약 2년 반, 이건 지금 손바닥 각질 같은 경우 약 1년 가까이 지금 작년, 이게 작년 5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오니까 약 1년 가까이 지금 시간이 경과됐는데도 아주 완전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손의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손이 특히 시간이 많이 이 건강 근육 풀기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직접 근육 풀기 건강 실험을 한 것을 보면은 기간상으로 보면 손이 가장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지금 이 목 위쪽에 근육 풀기를 하다가 지금 손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데 근데 그 과정에 뭐냐면 목에서부터 이 손 쪽으로 가는 그 중간에 여기에 회전근 쪽하고 이쪽에 뭐냐면은 보통 10대, 20대, 30대 때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 50쯤 되면은 이 팔이 잘 올라가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래서 이걸 50견이다 해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나이 50쯤 되면은
50견이 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 나이는 넘었죠. 지금 이제 나이가 올해 60이니까, 50은 넘은 지가 오래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도 생길 때는 온 거죠. 온 거고, 사실 만약에 근육을 자주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이 결국에는 50견이 오는 문제도 팔 운동을 안 하고 팔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근육이 약화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근육을 자주 사용하고 근육을 강화를 해야만이 결국에는 우리 몸은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뼈만 있고 근육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미 살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뼈가 있고 그 뼈와 뼈를 움직여주는 근육이 인대든 뭐 힘줄이든 일반 근육이든 혈관 근육이든 이런 근육들이 있어가지고 그 근육들을 통해서 이 뼈를 움직이고 우리가 운동을 하고 어떤 이 살아있는 생명체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은 우리 몸은 근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육. 그래서 이 근육을 어떻게 활용하고 운동을 하고 이용을 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건강 문제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약 한 달간 전혀 움직이지 않았더니 바로 오른쪽 팔에 올리는 문제가 오고 뒤로 젖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팔에 비해서 오른팔 근육이 이쪽이 뭐냐면은 문제가 있었던 거죠. 20년 전에도 한번 그런 문제가 드러났지만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다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움직이니까 지금 위로 올리는 것은 처음에 굉장히 아팠어요. 굉장히 아팠는데 지금은 약 한 달간 이 운동을 해줬더니 위로 올리고 뭐 웬만큼 뒤로 젖히고 하는 것까지는 이제는 통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러니까 사람이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 폐가 되고 그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는 제가 이제 건강 실험 차원에서 꾸준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라는 주제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죠. 제가 실험을 해서 그 실험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해봤는데 이것이 올라가고 뒤로 젖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지만 지금 아직 뒤로 젖힐 때 근육이 통증이 있습니다. 지금 아직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뒤로 젖히고 아프면 그 아픈 상태에서 이 근육이 어디 근육이 사용되는지 그 근육을 눌러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근육을 풀어주면서 혈관 근육까지 풀어주면 뒤로 젖혔을 때도 통증이 굉장히 완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뒤로 젖힐 때 사용하는 근육과 위로 올릴 때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기 그 사용되는 근육이 통증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방치하면 안 되고 통증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 그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움직이면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는 것은 뭐냐면 움직이지 않을 때 아프지 않은 것은 그래도 좋은 거예요. 근데 움직였을 때 아프다. 움직였을 때 아프고 누를 때 아프다.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아직 완전한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완전한 거 아니고 문제가 있긴 있지만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다. 근데 조금 움직였는데도 아프고 굉장히 통증이 심하다. 그러면 이미 그 문제가 심각해진 거고 그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상태에 가면은 빨리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여쭈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그 건강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좋은 거지. 건강 문제를 방치해둘수록 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 문제가 적었을 때 그 문제를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나쁘더라도 노력을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심각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협조를 받아서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전에 뭐 가만히 있는데 아프지 않아요. 아프지 않다요. 근데 움직일 때 아프고 눌러봤더니 아프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한 건강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뭐냐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건강한 상태로 가려고 노력을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어찌 보면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체크를, 그러니까 어디에 나의 건강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죠. 움직여보고 눌러보고 해서 아프면은 그거를 아프다고 해서 그냥 두지 말고, 아프더라도 근육을 눌러서 풀어주면 안 아픈 쪽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목 근육도 그렇고 뭐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해답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은 참 근육 풀기로 가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저는 운동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근육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프더라도 자꾸 운동을 해가지고 그 근육을 사용해서, 그러면 근육 풀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육 풀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눌러서 직접적으로 눌러서 마사지를 통해서 하는 그런 직접적인 근육 풀기가 있을 수 있고, 운동이라든지 뭐냐면 온탕에 들어가서 따뜻한 욕실에 들어가서 그 몸을 따뜻하게 하고 몸을 어떻게든지 따뜻하게 해서 뭐냐면 마사지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근육 풀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근육 풀기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사지도 굉장히 우리 전통적으로 오래 전부터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선조, 우리 인류 역사의 소년들께서 개발하신 마사지 그 방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온유, 그 다음에 운동, 이러한 방법들은 어찌 보면 근육 풀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아주 좋은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최근에 사용하는 방법은 마사지, 그러니까 근육 풀기를 직접 눌러가지고 꾹 눌러가지고 일반 근육도 풀어주고 혈관 근육도 풀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면 직접적으로 좀 더 빠르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근육 풀기가 아주 좋은 건강법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종아리에서부터 우연히 발견하게 됐지만 종아리 근육을 풀면서 우연히 발견된 근육 풀기 건강법을 발 뒤꿈치, 무좀, 그다음에 목 위에 편두통, 눈 밑처짐, 귀, 그다음에 잇몸, 그다음에 미간 주름, 이제 다음번에 지금 아직 미간 주름을 제가 오늘 동영상을 찍어서 확인해 봤더니 미간 주름이 이쪽에 보면은 이제 아직 뭐냐면 눌러서 풀기는 하는데 늦게 보면은 눌러보면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은데 풀렸는데 무슨 얘기냐면 딱정이 같은 것이 이렇게 져 있어서 이렇게 아직 줄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그러니까 동영상을 이렇게 캡처해서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줄이 보여요. 줄이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근육 풀기를 혈관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진액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흔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미간 주름 풀기도 근육 풀기로 해서 거의 제가 성공적으로 혈관 근육을 풀어가지고 주름 문제를 해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상으로, 동영상으로 보면은 이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서 지금 오른쪽 회전근과 이쪽 근육 풀기 요거를 먼저 동영상으로 제가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5월쯤 돼가지고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미간 주름 문제 해결과 여기 손바닥 각질 문제 해결과
손톱 윗살 건강 문제 해결을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진행 중이에요. 여기 부분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완전해지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전근, 그러니까 오른쪽 팔을 올리고 뒤로 젖히는 그 문제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그 건강 문제를 약 한 달에 걸쳐서 운동하고 뭐냐면 근육 풀기를 직접적으로 함으로써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결과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 건강 실험은 굉장히 비교적 빠른 그 결과를 보게 된 거죠. 빠르게 보아서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이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저는 내 몸에 어느 부위에 건강 문제가 있으면은 그 건강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볼까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 그걸 해서 해보고 실제로 그게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도 이거 뭐냐면은 이 근육 이게 위로 젖히는데 전혀 아프지 않은 상태까지 한 달간 운동을 하고 근육 풀기를 통해서 이 운동을 통해 이것이 풀어지고 나니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이게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이거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제가 한 2월 달에 뭐냐면 한 달간 운동을 안 하고 위로 올리는데 엄청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장난 아니에요. 심해요. 막 굉장히 아파요. 올리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올리는 근육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제 그 근육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위로 올리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뒤로 젖히는 것도 많이 좋아졌는데 그래도 아직 조금 많이 이렇게 뒤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아직 안 잡히는 상태까지 왔는데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노력을 해서 전에도 풀었지만 이번에도 저는 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풀면은 근육이 이 뒤로 젖힐 때 사용하는 근육이 이렇게 만져보면 아픈 뭉쳐가지고 아픈 통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주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좋아졌는데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것도 완전히 해결될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 목표를 달성했듯이 이번에도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거의 해결됐어요. 위로 문제는 완전히 해결됐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방치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자기가 건강 실험을 직접 해보고 그걸 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노화됐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그냥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게 나만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왜 나한테만 그런 문제가 생겨야 되느냐. 그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갓난아기 했을 때 어렸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았는데 왜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는 이런 문제가 왔을까? 자꾸 불평불만 할 거 아니라 그 문제점을 건강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 건강하게 살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쭉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건강 실험을 해봤지만 근육 풀기 건강법으로 여러 문제를 지금 해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무척 되돌아보면은 근육 풀기 건강법을 종아리 근육을 풀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그 문제를 여러 군데의 건강 문제에 적용해서 그 문제가 풀어지니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건강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10대, 20대,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될 때는 건강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자꾸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생기니까 그 방법을 모르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답답했는데 어쨌든 지금 제가 근육풀기 건강법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여기저기 적용해 본 결과 문제가 해결되고 다 이렇게 해결되고 나니까 저는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그리고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지금 저한테는 이제 거의 모든 문제가 손발 차가운 거, 수족 냉증이라고 하죠. 그 문제 해결됐죠. 그냥 머리 위쪽, 목 위쪽에 문제가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니까 결국에 우리 심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부분이라는 것은 손, 발, 머리 이 5군데, 손 2개와 발 2개와 머리 5군데가 문제가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멀리 떨어질수록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혈액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문제를 가져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눈에도 문제가 혈액 공급이 잘 안 되고, 뭐 귀에도 안 되고, 이에도 안 되고, 뭐 손에도 안 되고, 발에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혈액 공급이 안 되면은 혈액 공급이 안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뭐냐면 그쪽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놓이게 되고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세포들은 굉장히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적절한 근육 풀기를 통해서 혈액 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신경 흐름이 잘 이루어지고 림프 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었을 때만이 그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 해결도 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보면은 제가 이제 블로그에, 네이버 블로그에도 이렇게 건강 실험이라는 주제로 해서 이렇게 해서 블로그에 내용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경험한 것을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누군가가 이런 내용을 알고 도움을 받는다면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할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없습니다. 원하는 건 없지만 여러분들 건강하고, 저는 제가 얻었던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해서 혹시 이거를 믿고 행하신 분한테는 건강해진다고 그러면은 정말 저는 그걸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세상에 태어난 보람이 좀 있는 거죠. 저도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뭔가 그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와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제 몸속에 있는 건강 문제를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다른 누가 풀어줄 수 있어요? 부모님, 자녀 풀어줄 수 없어요. 내 문제는 내가 직접. 만약 팔이 아프면 팔을 자꾸 올리고 운동을 하고 근육 풀기를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누가 해줍니까? 물론 병원에 가면은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주물러 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면 자기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최대한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지경에 갔을 때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도움을 받아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굉장히 좋은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돕고 서로 건강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면 좋겠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서로 이렇게 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아름다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것을, 저는 상당히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되돌아보면 약 2014년부터 건강 공부를 하고 건강 실험을 하고 그래서 많이 건강이 좋아졌는데, 저는 저로서는 무척 좋은 경험이었고 행복한 생활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9년째인데 내년까지 하면 10년이죠. 10년이면 서당계도 붕어를 읊는 데는데 저도 한 10년 하면 붕어를 읊는 수준까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 9년째 되니까 이제는
뭐냐면은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아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건강 실험을 통해서, 직접 건강 실험을 통해서 제 몸에 있는 건강 문제들을 하나 둘 해결하고 거의 문제를 다 이제는 거의 다 해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저는 좀 행운아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이 좋은 사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도 저는 그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해서 왔지만 뭐 사람은 이 세상은 어떤 것든지 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해서 발견되고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전해지고 그러면서 우리 인류가 발전되어 온 역사의 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도도한 역사의 흐름의 선상에 저도 이렇게 살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많은 앞에 계신 분들이 연구해서 발표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그런 분들이 안 계셨다면 제가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 수 있겠어요? 전혀 알 수가 없죠.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혈액순환이 된다는 것도 안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628년 이전에 하비가 뭐냐면 혈액순환, 동맥과 정맥을 통해서 혈액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사실 그때 1628년에 알아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혈액순환이 이루어지는 동맥과 정맥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무지한 세월을 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학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그런 모르는 상태에서 건강 문제를 생각했던 거죠. 하비가 혈액순환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1660년에 말피기가 모세혈관을 현미경으로 직접 발견합니다. 모세혈관을 1660년에 모세혈관을 알게 돼요. 그리고 1707년에 레알리스가 글로미라는 동맥과 정맥이 이렇게 바로 모세혈관을 통하지 않고 바로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글루미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1707년에. 그리고 그 글루미를 발견했는데 그 기능이 뭔지는 몰랐어요. 이분은 레알리스는 몰랐는데 1737년에 캐나다의 몬트리올 맞슨 교수에 의해서 글루미를 통해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모세혈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새 동맥에서 새 정맥으로 바로 혈액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러한 사실을 1737년에 알아낸 거죠. 저는 그래서 이 1737년에 이런 사실을 알게, 뭐냐면 이런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물 속에 손을 집어넣으면 이 피부가 차가워집니다. 그렇지만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요. 모세혈관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바로 세동맥과 세정맥으로 바로 혈액이 그냥 바로 이동합니다. 이동하고 모세혈관을 안 가기 때문에 열 손실이, 그러니까 피부를 통해서 열 손실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거기가 차갑게 되는 거예요. 손이 차가워집니다. 그렇지만 손을 다시 빼가지고 이렇게 호주머니에 집어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다시 모세혈관으로 혈액이 공급이 되면서 다시 따뜻해지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세포에서 열 에너지가 생산되면서 다시 손이 따뜻해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글루미의 현상입니다. 이러한 1737년에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일본의 니시 갓지조라는 분이 이런 내용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그 책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니시 건강법이 이렇게 일본에서 한때 성행했습니다. 1950년대에 니시 선생이 제가 볼 때는 글루미의 기능을 발표된 것을 공부를 하고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글루미 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누워가지고 팔다리를 올려가지고 막 이 팔다리를 흔들면은 이 손을 흔들고 발을 흔들면은 이게 글루메 기능이 향상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글루메 기능이 향상되면은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져서 뭐냐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 그 모관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냉온욕, 냉탕에 들어갔다 온탕에 들어갔다 자꾸 하면은 몸이 차가워 따뜻했다 하면은 이 글루메 기능이 향상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풍욕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니시 건강법을 주장하고 그걸 전파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도 많은 분들이 그 니시 건강법의 혜택을 받고 있어요. 저는 니시 이 선생님께서 굉장히 훌륭한 발견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접적으로 운동을 통해든 온욕을 통해서든 풍욕을 통해서든 간접적인 방법으로 혈액순환을 잘 이루어지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니시 선생님이 발견한 니시 건강법은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다. 여러분들도 한번 니시 건강법에 그 니시 선생님께서 그 개발하신 운동법이 있어요. 운동법이 있고 그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저는 그거를 뛰어넘어서 그 간접적인 방법을 뛰어넘어서 직접적으로 근육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손의 근육도 풀어주고 팔의 뭐 다리, 종아리 근육을 직접적으로 혈관 근육까지 근육을 완전히 풀어주면 우리 뼈와 근육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육 풀기가 완전히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근육 사이로 흐르는 혈액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림프혈순환도 잘 이루어지고 신경 흐름도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면은 우리의 몸의 건강은 확보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육 풀기를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내원욕을 하지 않았어도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모관 운동을 하지 않아도 건강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니시 건강법은 간접적인 근육 풀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직접 눌러서 그 근육을 풀고 혈관 근육을 푼다고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근육을 풀기를 해서 뭐냐면은 건강이 확보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것이 좋은지는 한번 여러분들 직접 건강 실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니시 건강법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여러분들이 그 근육을 풀기를 해서 그 건강해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든지 건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들이 혈관, 정맥도 발견하고 동맥도 발견하고 모세혈관도 발견하고 근류면도 발견하고 이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제가 갑자기 만약에 600년대에 태어났다. 1000년도에 태어났다. 1500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저는 아마 그런 내용을 모르고 살다가 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2000년도에 지금 2022년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앞에 선현들이 이렇게 발견해 놓으신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그거를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해질 수 있는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앞에서 이렇게 계신 분들이 저에게는 무척 고마우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떤 그 일이 발전이 있는 데는 하루아침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노력과 땀과 노력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조금 제가 노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만약 미래에 어떠한 더 훌륭한 방법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좋은 방법이 나오겠죠. 미래에는 지금의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건강법들이
출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죠. 저의 근육풀기 건강법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잡다하게 여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가 이 오른팔에 지금 계속 근육풀기 건강법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오른팔의 이 근육풀기를 통해서 이 위로 올리는 것과 뒤로 젖히는 그런 문제를 오른팔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나, 건강한 행복,